꿀보직, 보일러병이 있었고요. 조개탄병, 이발병, 제초병, 붕어빵병, 차트병, 건산병, 희한하고도 애매한 이 보직들이 있었어요. 쓰레기 소각병, 분료차 운전병, 지도병, 목공병, 용접병. 누구네 부대가 제일 힘들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태상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주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되게 비슷비슷한 체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군대를 갔다 나오신 분들도 모아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제일 힘들었냐? 누구네 부대가 제일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작은 상처가 남의 큰 상처보다 아프다. 저도 사실은 많이 동감합니다. 저는 근무 자체를 육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교육기관인 삼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삼사관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삼사관학교 후방이니까 편했겠네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 뭐라고 하죠? 그 인간의 본능. 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심리학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심리학 교수님에게 아니라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꿀보직. 그러니까 어디는 편하고 어디는 좀 고생한다. 보직별로 네네네. 있는데 네네네. 장교 사회에도 그런 게 있나요? 병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도들도 병가를 선택하는데 잘 몰라요, 병가에 대해서. 그래서 병가 순례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은 아주 이제 몇 시간에 걸친 정도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니까 잘 모른 채 병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택할 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편함, 좀 힘들거나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편한 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진급이 잘 된다. 진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통상 병가를 선택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군대 생활을 이제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연관장교 이렇게 소령되면 직능이라는 것이 또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런 식으로 참모로서의 역할이 분류가 되거든요. 작전 참모를 제일 넘버원으로 이제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고생하고 맨날 벙커에서 밤새고 작전이 12시까지 근다면 인사, 정보, 군수는 10시 정도면 퇴근한다. 밤새고 뭐 이런 일 많으니까 되게 힘들죠. 이 보직이 너무 많다. 사실은 싸우는 거는 딱 보직이 정해져 있지 않냐. 보직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전문화된 영역을 한 거거든요. 현대전에 갈수록 그런 전문화된 영역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직책 생기고 그러는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한국군은 제가 예를 들어서 작전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전 쪽으로만 그 자리를 맡아갑니다. 작은 부대의 작전을 맡았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중간 부대의 작전만 맡고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이러다가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면 요거 다 구분 없이 다 안다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장군 됐다고 어떻게 다 갑자기 지능이 확산될 수 있느냐. 장군이 됐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작전 분야로만 해왔는데 군수 분야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채
거기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문제점을 저희들이 군 이제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를 좀 쌓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해서 요즘은 직능을 교차시키는 경험을 중간에 좀 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요.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작전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군수를 알아야 되니까 작전에 있던 사람이 중간 정도 부대는 군수로 참모를 하고 다시 작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의 폭을 넓히는 이런 걸 하지만 우리 한국군은 아직도 좁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력을 쌓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교의 수보다 우리나라 군에는 용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용사들의 병과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직능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런 것도 있었어. 보일러병이 있었고요. 조개탄병, 쓰레기 소각병, 분료차 운전병, 이발병, 제초병, 붕어빵병, 차트병, 지도병, 목공병, 용접병, 전산병, 희한하고도 애매한 이 보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보직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경력 자원이 줄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외주로 빠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직들이 보병, 박격 포병, 정보, 군사경찰, 조리병, 통신병, 의무병 이런 식으로 더 군대다워졌다. 그러면 이 질문 어떨까요? 사회에서 어떤 일에 종사했든 특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분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대생이나 뭐 건축학을 전공하거나 이러면은 건축학은 공병으로 가고 미대는 뭐 어디로 가고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단히 인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적재적소 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선발해서 분류해서 배치하는 이 작업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초기 작업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 배치할 때 우리가 또 선발할 때도 그렇고 고려하는 게 적합성이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일반 분류 적합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적용해가지고 병사들도 어떤 데 가는 게 좋겠는가를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 검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보면 자기 이력이 적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어디 공부했다 이렇게 적으면은 가급적 그 전문성, 얘가 대학을 진학해서 해서 뭐 이과다, 문과다, 뭐 공대다, 군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적 경험이 군에 들어와서도 가급적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또 빌드업 되는 방향으로 배치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우리는 삼고 있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군대의 병과와 직능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문학적으로도 봐도 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과거 고대 전투하면 팔랑스를 유지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착착착 굉장히 그 심플한 능력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담력, 체력 이런 시대의 전투라고 하면 다 보병이죠 뭐. 근데 저쪽에서는 기마병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조총, 포를 운영하는 데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시골에 농사짓는 병사들이 이제 징집된 애들이 포 각도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 능력을 가진 장교나 거기에 지휘관들이 각도를 어떻게 해라 명령 계속 훈련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포병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다 1차 대전 하면서 갑자기 탱크가 나타나니까 전차와 관련된 무기 체계 어떻게 기동할 것이고 뭐 이런 관련된 걸어서 가는 군을 운영하는 지식과 차량화된 무기 체계를 운영은 전혀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점점 병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일반 보병이 어떻게 하든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뭐 끌고 막 갔지만은 이걸 좀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군수와 병참을 전문하는 병과 너는 무조건 보급이 잘 되도록 너는 신경만 써라. 이렇게 해서 아예 임무를 너는 병참만 해라. 이렇게 하는 군대가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 주특들에게 보면요, 어떤 병사는 소총을 쏘는 병사, 어떤 병사는 기관총을 쏘는 병사, 또 어떤 병사는 통신하는 병사, 이렇게 다 임무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전문화해야만이 그래야 이게 잘 작동이 된다. 효율성 차원에서, 경제성 문제에서, 그다음 유사시의 이런 이제 활용 면에서 보면은 세분화된 직능과 주특기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막 1000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대에 많은 직능과 그리고 병가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계층이 바뀌면서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 군대는 사실은 전투는 시민이나 귀족이 하고 보급이나 군수 지원은 그들의 노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다 시민화가 되니까 이들도 특수한 병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가들도 많아지고 직능도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저만의 내피셜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거에는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국가였거든요, 군대가. 그러니까 군내에 있는 지휘관이 사실은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부위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이런 그 사법권을 지휘관이 갖지 말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이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기능들이 군 자체 내부에서도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니, 사회처럼 많은 직군이 있듯이 군대도 그렇게 다양한 직군이 있을 수밖에 없다.